문제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기출되었던 문제 위주로 제가 이제 작성이 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이제 가급적이면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를 보는데, 해로 이로 먼저 이제 우리가 1편, 2편으로 나눠서 1편이 해로가 됐고, 2편이 자기하기였잖아. 그죠? 그래서 1편 해로편에서도 이제, 해로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문제 풀이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일반적으로 물질의 전기적 상태로 적합한 것은 그랬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모든 모든 물체는 전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된다? 얘는 일단 무슨 상태다? 중성 상태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그리고 이 중성 상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뭐라고 그랬어요? 안정된 구조다. 이렇게 이제 쌤이 설명을 한 기억이 나네. 그죠? 자, 그럼 왜 얘가 중성 상태냐라고 한다면, 그지? 자, 우리 모든 물질은 뭐로 돼 있어요? 원자, 핵이라고 하는 놈을 중심으로 해서, 그지? 중심으로 해서 요 주변에 운동을 하고 있는 놈이 누구다 그랬어요? 전자라고 하는 친구였네. 그지? 이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구조적인 면을 먼저 보면은, 자, 요 원자핵이라고 하는 놈은 또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중성자 플러스 뭐로 돼 있냐면 양성자로 돼 있어요. 양성자로 되어 있는데 요 양성자를 우리가 이제 어떤 기호로 표시하면, 수학적 기호로 표시하면 얘가 이제 플러스라는 표시를 할 거고, 제가 그다음에 이 전자를 우리가 이제 뭐로 표시할 거예요? 마이너스로 표시를 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이제 쌤이 잠깐 얘기했듯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 원자 핵이라고 하는 놈은 중성자 플러스 양성자로 되어 있는데, 요 원자핵이 요 전자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하고 이 친구가 밖으로 어떻게 돼요? 도망가려고 하는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같기 때문에 이 전자라는 놈은 이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무슨 운동을 하게 된다? 원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했었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운동하는 이걸 우리는 궤도라는 표현도 썼고,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 그랬어요. 재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 그랬다. 양성자하고 누구? 전자하고. 그죠? 일단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양성자와 그다음 전자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개수는 동일하고. 그죠? 그다음에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 E는 얼마나 그랬어요? 전기량. 자, 우리가 E라고 하는 것은 전기량 또는 뭐라고 한다? 전하량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으니까, 그지?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양성자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양성자. 자, 양성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몇 승?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자, 여기 이제 뭐라 그랬어요? 전자다 그랬어. 그지? 전자 그러면 얘는 뭐요? 기호가 마이너스야. 크기는 어떻게 된다? 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똑같다 이 말이지. 그지? 단지 뭐의 차이일 뿐이다 이 말이야. 여기에 있는 부호의 차이일 뿐이다 이 말이야. 개수 동일하고, 그지? 크기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적 크기 그러면 어떻게 돼?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중성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문제에서 답을 찾아간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겠다? 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한 얘기? 질량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질량인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뭘로 가요? M0라고 해서 정지 질량으로 가. 정지 질량으로 가면, 자,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 예를 들어서 양성자인 경우는
얼마가 된다?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뭐가 되나요? 킬로그램 이렇게 되겠고, 그지? 아, 요건 뭐야? 양성자가 아니라 뭐라고? 전자인 경우네, 그지? 전자인 경우. 자, 그럼 양성자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양성자이면, 자, 얘가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27승이라고 그랬지, 그지?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지? 자, 그래서 몇 배 정도 된다 그랬어요? 1840배 정도, 뭐가 훨씬 더 무겁다? 양성자가 전자의 질량보다 훨씬 뭐요?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자, 전자의 전하량이 요만큼이니까, 그지? 요만큼이니까.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1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전자가 움직이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 전하량이 요만큼이니까, 그지? 그럼 1쿨롱의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전자가 움직이는 거냐,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한 얘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자의 개수, 그지? 전자의 개수. 그래서 우리가 요걸 라지 n이라고 놓죠. 라지 n이라고 놓으면 얘는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겠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분의 뭐야? 1개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이제 이 값은 뭐 약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0.624 분의 얼마가 돼요? 10의 몇 승? 19승이 되겠지. 그지? 자, 지수는 분모에 있다가 분자로 올라가면 부호가 바뀐다 그랬으니까, 그지? 19승계. 엄청난 개수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전류를 표현할 때는, 그지? 전류를 표현할 때는, 기본적인 단위를 뭘로 많이 쓴다? 미리암페어를 많이 쓴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 본 문제에서 답은, 자, 중성 상태인 경우 그랬으니까, 답은 몇 번이 답이 되겠어요?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 그지?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5ohm의 저항 몇 개를 그랬나요? 10개를 직렬로 연결한 합성 저항값은 이것들을 병렬로 연결한 저항값의 몇 배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바로 이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 저항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이제 저항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사실은 먼저 뭐부터 정리를 해야 돼? 전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요?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나왔을 때, 이 세 개의 관계 법칙을 정리한 것이 바로 누구의 법칙이었고, 옴의 법칙이었고,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야? 순서적으로 정리를 해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전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로 반드시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미분의 기본 개념으로서, 그지? 미분의 기본 개념으로서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뭐분의 뭐? dT분의 뭐야? dQ가 되는 것이고, 그지? dT분의 dQ가 되고, 여기서 Q라고 하는 것은 뭐의 개념이다? 적분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뭐다? 전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류의 단위는 그러면 이제 뭐요? 암페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지?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잖아. 그지? 법칙을 이야기할 때는 앙페르라는 표현을 써야 되지만, 그지? 어떤 단위라든지 이런 거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미국식 발음으로 암페어라고 해주면 되겠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기본적인 사항이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어떤 뭐야?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지, 그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로서 그 위치에 해당되는 값을 정리를 해보면 V는 전하량 Q가 이동하면서 뭐야? 한 일의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지?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야? 0볼트로 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또 여기서 뭐가 나와줘야 돼?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줘야 돼. 전압은 V로 표시되지만 기전력은 뭐야? 하나의
에너지 개념이니까 뭐가 돼야 된다? 이의 개념으로. 그지? 그래서 계속해서 전이차를 형성해서 정기적인 위치인 전이차를 형성해서 회로에 뭐를 흘려주게끔 전류를 흘려주게끔 하는 어떤 능력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전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 개념으로 우리가 볼 때 뭐라고 정리를 해야 돼?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흐름을? 전류의 흐름을 뭐 한다? 흐름을 방해한다 또는 뭐 한다? 분배하는 역할도 하지, 그지? 이런 기본적 개념을 반드시 정리를 잘 해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기를 오음의 법칙을 정리를 하기면 오음의 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오음의 법칙은 이 세 개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 바로 뭐야? 오음의 법칙이니까 V는 이꼴로 어떻게 돼요? I 곱하기 뭐가 되고 R이 되어서 단위는 V, 볼트라는 개념을 쓰고 전류 I는 어떻게 돼요? R분의 V 개념으로서 전류는 암페어가 되고 R은 이꼴로 어떻게 된다? I분의 V 해서 얘는 단위가 뭐가 되더라? 옴이 되더라 하는 것은 뭐 이제 다 아는 얘기고 이제 기계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 그지?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은 뭐에 대한 얘기? 전압 강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에 대해서는 이제 회로적 개념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저항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래서 직렬 연결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병렬 연결이 있고, 그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이제 직병렬이 있겠다.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이 뭐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요런 직병렬이 시험 문제 나온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와 뭐를 알아야 돼? 직렬과 병렬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직병렬에 대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 그죠?